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결국에는 결렬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 이란이랑 평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포스팅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란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평화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의 그 외무장관이 그 X 있지 않습니까? X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용은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 발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이란 측에서 발표를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제는 이 국제 유가가 10%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브렌트유나 뭐 WTI나 뭐 90달러 하이에서 80달러대로 이렇게 또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뭐 주식시장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과잉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추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이렇게 따는 것을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였다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 그 수출을 하는 것도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농축 우라늄을 사기로 했다. 돈을 얼마 줘가지고 뭐 $20 빌리언 돈을 줘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이란 측에서부터 이제 사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포스팅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 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이란 내에서도 어마무시한 뭐 비판 같은 것들, 논란 같은 것들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의 정부는 결국에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혁명 수비대가 허가를 한 경로만 해당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통행료도 내야 한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용은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까지 우리가 사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란 쪽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란에서 결국에는 그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를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얘기를 하는 그쪽으로만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 협상도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월요일에 이란이랑 이제 미국 측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이슬람 아마드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취소를 이렇게 또, 이란 측에서 우리는 이제 못 나가겠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란 측에서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요일에 그 휴전이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거든요. 2주간의 휴전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뭐 수요일부터 폭격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뻥카
뻥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폭격을 이렇게 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란은 어제는 이제 전면 개방을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선언을 이렇게 한 다음에 24시간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완전 봉쇄를 지금 선언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란 내에서는 우라늄을 밖으로 반출을 하지도 않겠다라고, 수출도 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레발을 이렇게 또 쳐가지고 지금 이란이랑 미국과의 평화 협정이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 너네가 이 휴전 협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랑 10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방아로 인해 가지고, 설레발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 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오늘부터 다시 봉쇄가 됐다라고 하면서 유조선들에다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미사일을 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이제 조만간 평화 협정을 이제 맺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저께 주식시장 미쳤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가 오늘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군은 지금 현재 해적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 파이러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 어제는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통행료를 이렇게 또 받겠다라고 하면서, 또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 협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미 해군은 여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 우리는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너네는 왜 계속 막느냐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를 하겠다라고 못 박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제는 뭐 개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왔다가 완전히 지금 봉쇄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어온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군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던 유조선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오일 탱커를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발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요일에 최소 3건의 공격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도 국적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척이 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최소 3척의 유조선들이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조선에는 200만 배럴의 원유가 적재가 되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디오 기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한 선박은 통행 허가를 받고 진입을 이렇게 또 했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갑자기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란 측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이렇게 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뭐 통행료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통행 허가를 이렇게 또 줬는데, 얘가 아닌가 하면서 한 척만 통행을 하라고 했는데 세 척이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세 척 다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미 해군은 이 이란의 선박들을 다 지금 막고 있다 보니까 이란도 빡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분명히 우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아도 지금 짜증나고, 우리 이란은 우라늄 농축한 거 수출을 한다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사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등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는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네는 계속 막고 있고 이거 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평화협정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하네요. 와, 지금 오늘 토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안 열리다 보니까 지금 모르지. 와,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로 인해가지고 낙관론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봐라. 네, 호르무즈 해협도 전부 다 이제 개방이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평화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서 이틀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예,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은 난리가 나고 있고, 우리는 우라늄 농축 같은 거 수출한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라고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아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란이 장난을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란은 우리 미국한테 블랙메일을 할 수가 없다. 협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 요번 이제 수요일에, 네, 그 휴전이 이렇게 또 끝나면은, 예,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아니,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호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출소 소셜에다가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개발을 했었던 것도 지금 다 되돌려버리고,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고 있는 그 선박들에다가 대고 세척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휴전 지금 망가지고 있어. 우리 레바논에다가 이제 공격을 할 거야.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는 잃을 게 없죠. 공격을 하면은 계속 이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계속 정권을 이제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빨리 레바논 공격을 하는 것을 재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고 또 이제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님이랑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님 레오 14세,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황님이 나왔는데, 이 교황님이랑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례 없는 정면 충돌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현대 정치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교황님이랑,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님이랑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한 적은 없다.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 최초의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이민정책, 그리고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또 반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또 설레발을 이렇게 또 쳤다라는 그런 소리지.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의 정책에 있어서는 끔찍하다, 교황님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레오 14세 교황님을 강도 높게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미국 내 이게 카톨릭 추기경들이 전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교황님에다가 대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이 대선 때 카톨릭 신자의 59%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밀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대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 카톨릭 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이런 이제 경합주들에서 카톨릭 신자들의 그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심으로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공화당 표가 이제 별로 안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정치적인 파장도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안에뿐만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아니 교황님을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교황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이렇게 옹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도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님이랑과도 지금 설전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교황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좀 이제 낮추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황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나 또한 그에 동의하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또 자신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교황님이랑 이렇게 정면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크리스천 밸류를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신앙이랑 정치랑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은 아프리카 순방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교황님을 이렇게 비난을 했다, 공격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황님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정면으로 대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으로 희생이 되는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교황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은 전쟁을 수행을 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느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피트 헤그세스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계속해가지고 이란의 전쟁을 종교적 이제 맥락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은 뭐 하느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들먹이면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교황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느님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왜 이 전쟁 지금 살상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하느님을 지금 이끌어 드리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보면서 특히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이번 이 전쟁을 홀리워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을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제 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 문신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신에 데우스 볼트라고 하는 그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느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또 새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1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사용이 됐었던 그런 이제 구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이번 이 이란의 전쟁에 이렇게 또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님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전쟁이랑 종교랑 연관짓지 말아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어떠한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종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저도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피트 헤그세스 이렇게 또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무슨 하느님이 전쟁을 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런 뭐 기독교적인 그런 것도 좀 이제 가치가 많이 훼손이 이렇게 또 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의로운 그런 이제 모습도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좀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엄청나게 당혹하게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 10일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격을 하지 말아라, 폭격 금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타냐후 정부가 엄청나게 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금요일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 가지고 금지가 되었다, 프로히비리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다가 대고 또 이제 설레발을 이렇게 또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엑시오스와 그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멈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물들을 계속 날려버릴 수는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레바논에다가 그거를 정면으로 금지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타냐후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충격과 공포에 이렇게 또 휩싸였다 라고 합니다. 큰 충격을 이렇게 뜨면서, 분명히 휴전 협정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공격은 서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위험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셀프 디펜스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셀프 디펜스를 한다고 하면서 레바논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근데 그 선을 좀 이제 넘기는 많이 넘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레발을 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격적인 작전을 중단을 하는 것을 강조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임박한 공격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유권은 여전히 보장이 된다, 셀프 디펜스는 여전히 보장이 된다라고 해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또 이제 해명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뒤에도 이제 금요일에, 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다가 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헤즈볼라가 먼저 휴전을 위반을 했다, 먼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그래가지고 자유권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레바논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또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 남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민간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친 것이다, 이 셀프 디펜스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막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좀 이제 빨리 좀 끝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내 이제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중서부 일대에서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일리노이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제 지나갔다고 합니다. 마을을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뭐 나무들이 쓰러지고 뭐 전선이 끊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학교 같은 것들도 이제 피해가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도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이렇게 또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상자도 별로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이제 로체스터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제 금요일 오후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다. 라고 합니다. 이것밖에도 뭐 캔사스 시티 외곽 지역에서도 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서 주택이 이렇게 또 파괴가 되고 오클라호마주, 뭐 미주리주 이런 곳에서도 토네이도까지는 아니지만 강풍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뭐 지붕이 파손이 되고 네, 그랬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뭐 일리노이주나 이제 미주리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중서부 지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서 한 7만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뭐 사망자나 뭐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라고 하네요. 인명 피해는 별로 없지만 뭐 어쨌든 피해는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토요일 오후에도 또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뭐 번개 같은 거 이렇게 또 떨어지고 뭐 강력한 강풍이 이렇게 또 불고 그렇기 때문에 2,800만 명 정도가 이제 기상 위험권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풍이 이렇게 또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플래시 플러드가 돌발 홍수가 이렇게 또 예상이 이렇게 또 되면서 토네이도도 이제 발생을 이렇게 떨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뭐 오후 뭐 저녁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밤사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위험하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서부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그 볼룸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트 윙, 그 동부 윙을 다 부숴버리면서 다시 이렇게 또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연방 법원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부시고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후에서 먼저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그 건설을 하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거든요. 중단 몇 명을 이렇게 또 내렸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볼룸을 이렇게 또 짓고 있었던 것을 금지를 한 것을 다시 이렇게 또 정지를 시켰다. 그러니까 금지를 한 것을 다시 정지를 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먼저 다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트 윙을 다 부셔버리면서 의회 승인 없이 역사적인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다. 다 부셔버렸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우선 이 건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중단을 해라. 그리고 의회를 먼저 통과를 해라. 의회에서 먼저 허락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항소법원에서 중지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다시 건설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공사가 중단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 그리고 이제 참모들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빨리 볼룸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 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 볼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산이 자그마치 4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400 밀리언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기부자 그리고 기업들 뭐 테크 기업들이 기부를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후원을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이 볼룸을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아니 왜 텍스페어들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짓느냐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볼룸을 짓느냐 무도회장을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짓느냐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정부 예산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부분에서 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돈을 이제 기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로키드 마틴, 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구글, 컴캐스트 이런 곳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부를 아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로비예요. 다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굉장히 구린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흔적을 워싱턴 DC에 남기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방 건물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 남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슨 무슨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평화 건물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케네디 센터에다가도 이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뭐 개선문을 만드는 데다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이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여러 곳에다가 물리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금 남기려고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자신의 그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하는 게 진짜 엄청난 게 아닌가. 그 어떠한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분명히 어떠한 대통령이 진짜 엄청난 업적을 이렇게 남긴다고 하면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나서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여기저기다 막 붙이고 있고, 건물들을 여기저기다 뭐 짓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미국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야, 진짜 찹찹하네요. 찹찹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 테슬라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Y의 그 배터리가 11만 마일을 주행을 한 다음에 과연 어떤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어떠한 택시 업체에서 테슬라 모델 Y를 11만 1000마일을 주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이다 보니까 100% 급속 충전만 이렇게 또 있다고요. 집에서 완속 충전을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100% 테슬라 차저만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급속 충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또 보니까, 배터리의 건강 상태는 자그마치 92%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Y 배터리가 11만 마일을 급속 충전만 하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 상태가 92%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차 대비해 가지고 배터리의 상태가 92%다, 11만 마일을 쓰고 타고, 그리고 이 급속 충전만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 모델 3 어떤 차가 있는데, 이거는 완속 충전만 했다고 합니다. 완속 충전만 이렇게 또 하면서 비슷하게 10만 마일 정도를 이렇게 또 탔는데, 이 테슬라 모델 3는 배터리 건강 상태가 79%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래?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배터리가 좀 달랐다고요.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FP 배터리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테슬라 모델 3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배터리였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LFP랑 이 니켈 배터리는 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수명이 굉장히 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 100% 충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열화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니켈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80%대까지만 충전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이렇게 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 모델 Y LFP 배터리를 가진 그 차량은 자그마치 11만 마일이나 이제 타고, 그리고 무조건 이 테슬라 슈퍼차저만 이렇게 또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건강 상태가 92%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다라는 그런 소리죠. 확실히 이 미래의 그 자동차는 배터리 자동차가 미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배터리 자동차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또 찍는데, 그런데 그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앱을 써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또 찍다 보니까. 그리고 뭐 틱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다 엄청나게 이쁜 사람들이랑 뭐 몸매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고정이 되는 그런 사진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러한 디지털 판타지 때문에 이 AI가 사람의 그 모습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곤욕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 뷰티 업계의 현실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 뷰티샵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AI가 만들어준 그런 이미지처럼 똑같이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용실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진들 뭐 영상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 환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AI가 모든 것들을 싹 다 고쳐준다. 머리 색도 고쳐주고 머릿결도 고쳐주고 골격까지 고쳐준다. 사람들 골격을 막 이렇게 막 얼굴을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물은 결코 AI랑 똑같아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꼭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뭐 뷰티샵이 있다고 합니다. 뷰티샵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또 하려는 신부들이 이렇게 또 많이 방문을 이렇게 또 하는데 신부 중에 절반 이상이 AI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AI가 만들어준 그 퍼펙트한 그 사진은 절대 현실과 다르다. 골격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얼굴도 더 조그맣게 만들어지고 머리도 원래 별로 없는데 머리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현실이랑 AI 이미지랑 좀 잘 구분을 이렇게 떠야 된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사진들이나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 AI 조정이 된 그런 사진들,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성 불가능한 그런 현실들 완벽함이 지금 기준을 이렇게 또 높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현실이랑 이 AI랑 분명히 다른데 AI가 만져준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랑 현실이랑 분명히 다른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기준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중국 그런 영상들이나 뭐 사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다리가 비현실적으로 길어, 뭐 비현실적으로 길고 막 몸은 완전히 모델이야. 그 얼굴도 엄청나게 이쁘게 생겨, 얼굴도 엄청나게 쪼매만하고. 근데 아시죠? 굉장히 많은 그 폭로 그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다리도 짜리몽땅하고 뭐 얼굴도 훨씬 더 크고 얼굴도 훨씬 더 못생기고 그런데 AI 그 고쳐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이미지나 영상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중국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먼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을 좀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상들, 중국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쁜가? 라고 했는데 현실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축출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면서 지금 그 후계자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그 부통령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마두로가 축출이 된 지 3개월이 이렇게 또 지났는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정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비로 두고 있는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부통령이 지금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대대적인 숙청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로드리게스 이 부통령이 지금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마두로의 최측근이었던 그 장관 17명을 전부 다 교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 지휘부를 전면 개편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마두로의 그 사람들을 싹 다 갈아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마두로 가문들을 전부 다 배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두로의 아들 그리고 이제 부인 그런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 배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방송 출연에도 금지를 일으키기도 시켰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두로 대통령 옆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사업을 일으켰다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던 그런 사업가들이나 마두로 대통령 옆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었던 부패를 이렇게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체포를 이렇게 하거나 미국으로 인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 로드리게스 일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로드리게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꼭두가시나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얘기를 하는 대로 지침을 이제 내리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로드리게스도 이 마두로 대통령 끈앞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것들을 한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간 것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드리게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를 하는 대로, 미국의 지침에 이렇게 또 내려지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로드리게스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해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이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의 그 오일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못 팔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다가 돈을 지금 싸들고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인 보상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지침들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요거는 정말 잘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두로 부부만 이렇게 또 추출을 이렇게 또 해냄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두로가 이제 너무 독재 정치를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잘 협력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도 이제 조만간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또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이제 괜찮게 이렇게 또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이란의 전쟁이 지금 문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전쟁이 더 심하게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트로픽의 그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그 엔트로픽의 미토스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토스라고 하는 그 모델을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토스 AI 모델이 보안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뚫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개발자의 의도를 무시를 하고 이 AI 스스로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토스 모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보안 환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AI가 보안 취약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뚫고 나오는 그런 속도가 기업들이 그 패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는 그런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 AI, 엄청나게 똑똑한 이 AI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보안 같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런 이제 AI가 나쁜 그런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핸드폰 같은 거 다 순식간에 보안을 뚫어버린다고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2025년도 작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89%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또 침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또 뿌리거나 그런 행위까지 평균 29분으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보안을 엄청나게 빨리 뚫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65%나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AI 발전을 이렇게 또 하면 따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보안 환경들은 더 이제 쉽게 뚫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뭐 개인들의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은행들까지 보안이 뚫리게 된다고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정부들은 비상에 이렇게 또 걸렸다라고 하네요. 괜히 이러한 엔트로픽에서 이렇게 또 만든 미토스 모델 같은 것들이 더 똑똑해진 그런 모델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금융 시스템에 미칠 그럴 위험을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해커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해커들이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이제 해커들이 엔트로픽의 그 모델을 이렇게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30여 개나 되는 그런 기관을 해킹을 시도를 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 개발을 하는 것도 대비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히 이 엔트로피 이 AI 모델이 엄청난 성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